좋아요, 구독!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는데요. AI가 탐지하고 AI가 문제 원인을 자동으로 진단해서 바로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생산 라인에 아무도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와 DDR5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그다지 주가에 힘을 내지 못하다가 오늘은 장중에 7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요. 방금 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 체제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일단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무인 공정 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이전에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의 돌풍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지금 보편화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뭐 서빙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뭐 치킨도 튀기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공정화라든지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제조 쪽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로직에 의해서 공정이 자동으로 되었다면 거기에 플러스 인공지능 AI가 이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까지 하고 사후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능화된 자율 생산 시스템 오토노머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래형 반도체 공장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데 중점적인 거는 얼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생산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승을 시킬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제 지표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파악하시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한번 체크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DS 부문은요, 지난달 말에 APEP 태스크폰스를 신설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자동화 공장을 뛰어넘어서 무인으로 가동하는 미래형 공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율이 관건인 파운드리 공장의 승부수로도 작용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섹터와 최근 동향도 좀 살펴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APEP 시스템으로 간다면 뭐 인공지능으로 수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고 이제 플러스 이제 생산력에 대해서도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생산라인 전부가 이제 중단되는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문제가 생긴 그 부분만 중단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계속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팹리스 업체 중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구축이라든지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기업들을 조금 속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실은 뭐 몇 가지 좀 찾아는 봤습니다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좀 약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뭐 강하게 이 기사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겠고요. 일단 가능성을 두고 좀 몇 가지 살펴본다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SFA 쪽으로 좀 봐주실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뭐 그 밖에도 뭐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FA 반도체 등등 몇 가지가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당장만큼은 상승하는 흐름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큰 흐름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크게 주가가 변동하진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파운드리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TSMC 상황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인텔을 비롯해서 각국의 경쟁사들도 지금 보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일단 좀 광범위한 질문이기도 한데 네. 그 사실상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3나노 같은 경우도 우리가 TSMC와 삼성의 이제 박빙에 대한 승부가 또 있었고 결국에는 네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근데 결론은 같이 거의 큰 시기적인 차이를 두지 않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모멘텀적으로는 생성이 된 건 맞다고 봅니다. 미래형 공장을 내세워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미래지향성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제공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수율이 얼마나 지표적으로 수치적으로 잡히는지에 대한 추이 부분을 좀 확인을 나중에는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제 그 경쟁
경쟁사로 봤을 때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향후에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발표를 하고 또다시 경쟁 체제로 돌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답을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향후에 아직 나오지 않은 모습을 두고 확답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내리긴 어렵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도 주력하고 있는 DDR5가 있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감산을 발표했는데 그런 가운데 DDR4 제품은 감산을 택했지만 차세대 DDR5 공급 물량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진행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 선두에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그 반도체 업황 자체도 어차피 이제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들어섰고 인공지능에 발맞춰서 HBM과 DDR5 이제 메모리형 반도체 쪽으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급증에 대한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너무 많이 생산을 해놨고 그리고 DDR4에서 DDR5로 올라가면서 4에 대한 부분들이 재고에 대한 소진을 하고 5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그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일단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가속화시킬 거라고는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추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 IT 기업들이라고 포함했을 때 우리가 뭐 IT 기업 뭐 카카오도 있겠고 삼성전자도 있겠고 해외에는 뭐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놓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DDR4에서 5까지 교체 주기가 이제 다다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수혜를 좀 입을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그 HBM과 DDR5에 대해서 수혜를 봤을 때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저는 SK 하이닉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독점이다시피 할 정도 그렇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DDR5에 대한 그 비중이 2분기에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까지 이제 추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힘입어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양산으로 4분기까지 실적 개선 요인으로 이제 파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앵커님께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물어보셨는데 그와 맥을 같이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저의 선택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놓고 봐주시는 부분이 좀 더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SK 하이닉스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그리고 패키징 쪽으로 협력업체죠. STI와 프로텍 같은 경우도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